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어느덧 8강이 되었네요. 골반과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어떠세요? 좀 많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뤄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항상 병원에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음식이 어떤 게 좋나요?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음식이 좀 약해요. 뭐 어떤 걸 먹으면 좋냐고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못 해드리는데 어떤 운동이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진료 시간이 매우 짧잖아요. 그래서 그 진료 시간 내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골반의 올바른 균형과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장요근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 외전근 및 내전근 강화 운동, 그리고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의 정상적인 모양을 이 상태라고 보신다면 골반이 전방경사, 앞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모양이 좀 달라져요. 정면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따가 또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뒤로 기울어진다, 후방경사가 되면 저와 같이 됩니다. 날카로우신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골반에서 비구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많이 열립니다. 더 많이 보이죠. 저와 같이 고관절 구조가 경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옆에서 볼게요. 원위치입니다. 원래의 정상적인 위치는 저렇다고 한다면 전방경사일 경우에 앞으로 기울어져요. 후방경사일 때는 뒤로 기울어지면서 이와 같이 기울어집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원위치일 때는 골반이 저와 같이 보이고 비구, 양쪽의 소켓 모양의 비구가 저와 같은 형태로 노출이 되는데요. 전방경사일 때는 비구가 잘 안 보이고 비구 쪽이 뭔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죠.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원위치. 후방경사일 때는요, 비구가 많이 열립니다. 비구 쪽 소켓이 많이 보이죠. 고관절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저와 같은 자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퇴골도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위치인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방경사일 때와 후방경사일 때 대퇴골두가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죠. 전방경사일 때는 골반에 의해서 대퇴골두가 많이 가려집니다. 왠지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죠? 후방경사일 때는 대퇴골두가 많이 열립니다. 좀 불안정해 보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대퇴비구 충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상적인 구조에 비해서 뼈가 튀어나왔어요. 불룩불룩 튀어나온 뼈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방경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와 전방경사에서 정상적인 관절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냥 균형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불룩하게 뼈가 튀어나온다면 전방경사에 의해서 충돌이 악화되겠죠. 그림과 같이요. 그럼 저 부위에 비구순이 조금 더 짓이겨지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퇴비구 충돌 형태를 가지신 분들에서는 지나친 고관절의 전방경사는 좋지 않겠죠. 그리고 저렇게 전방경사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동작이나 운동이나 자세도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이 작다. 어떤 질환이었죠? 비구 이형성증입니다. 저와 같이 비구 이형성증, 비구가 작은 경우에 만약에 골반이 원위치가 아니라 후방경사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약간 열리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자, 비구 쪽을 잘 보세요. 저와 같이 비구가 작아졌어요. 비구가 작아진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위치라면은 역시 비구 이형성증이 있긴 하지만 후방경사일 경우에 골두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서 연골 마모가 더 빨리 되고 더 불안정해지면서 비구순 파열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에 후방경사가 생기면 비구 이형성증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되고 연골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비구 이형성증이 있는 분들에서는 골반을 지나치게 여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동작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코어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코어 근육의 대표적인 굴곡근 중에 하나인 장요근이 있는데요. 장요근이 어디인지는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번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만 강하고 단단하고 스트레칭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뒷근육도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뒷근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근인 햄스트링, 이제 아시죠? 저 근육의 밸런스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을 옆에서 봤을 때 이 코어 근육들이 밸런싱이 잘 맞아야 골반이 정위치에 위치하게 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고 단단한데 골반의 코어 근육, 장요 근육이 약해요. 그러면 골반이 뒤로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후방 경사가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햄스트링은 너무 지나치게 유연하고 약한데 코어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고 강해요. 그러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골반의 균형이 근육의 균형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서는 코어 근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 장요근을 먼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동작입니다. 반대쪽 무릎은 앞으로 빼고 뒤쪽 스트레칭할 다리는 뒤로 뺍니다. 몸을 앞으로 밀면서 뒤로 뺀 다리의 앞쪽이 쭉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스트레칭한 자세에서 8초 내지 10초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을 몇 세트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은 스트레칭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장요근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대쪽 다리는 지지를 위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요. 강화하려는 쪽 다리를 이렇게 쭉 편 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목을 위로 당겨서 힘을 주시면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들었다 내렸다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적정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도 근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요근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는 운동 아시겠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햄스트링이죠. 햄스트링을 강화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등은 다 아실 거고요. 쉽게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수건을 발바닥 아래에다 껴서 저같이 당겨주면서 쭉 들어 올리면은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연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들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끝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되 유의할 점은 무릎을 쭉 펴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관절의 골반의 균형을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이 외전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전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강화시키려는 다리를 저와 같이 쭉 뻗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들었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쉽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지만 서서도 하실 수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실 때 의자 같은 거나 잡을 것이 있다면 그걸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그것도 매우 효과적인 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그때 주의하실 점은 그 몸통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통을 기울이시면서 움직이다 보면은 외전근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통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체를 고정한 채로 외전근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내전근 강화를 하는 것도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내전근 강화 운동 방법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다리를 이렇게 막 모으는 운동 있잖아요. 그것도 강화시키는 운동이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비구유형성증이 있으면서 과유연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할 때 관절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내전근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쪽 다리를 바닥에 붙이기 때문에 관절을 굉장히 안정시킨 상태에서 내전근,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그 아래쪽 다리의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이 내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관절이 뻣뻣해졌을 때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과도한 스트레칭을 자꾸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안전한 스트레칭인가를 제가 한번 인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나무 인형인데요. 자, 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운 상태에서 제일 처음
이 양반 다리가 잘 안 되거나 사자 다리가 잘 안 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려고 하는 쪽 다리의 발목을 반대쪽 발목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그래도 다리가 좀 뜹니다. 이것도 꽤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상태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중력 때문에 다리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뻐근함이 느껴지면서 다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간다고 느껴지시면 발목을 반대쪽 무릎 아래까지 올려요. 이게 2단계 운동입니다. 그런 상태로 또 유지하다 보면은 이렇게 붕 떠 있던 다리가 점점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뻐근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니라 어느 정도 뻐근함이 된다면 3단계로 넘어가세요. 3단계에서는 이제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까지 올립니다. 이젠 거의 4자 다리 테스트가 된 거죠. 이 4자 테스트에서 무릎이 떠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점차 내려감을 느껴주신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반대쪽 무릎까지 굽히는 거예요. 반대쪽 무릎까지 굽히면 꽤 많은 동작의 관절 가동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 누운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효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더 유연하신 분들은 저 상태에서 반대쪽 허벅지를 당기게 되면 이제 왼쪽 고관절은 상당히 스트레칭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동작 어떤 경우에 하면 안 될까요? 대퇴비구 충돌 하지 마십시오.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저 정도까지 스트레칭을 하시면은 고관절에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저와 같은 동작까지는 따라하지 마시고 아까 동작에서 3단계 내지 4단계 정도까지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반과 고관절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것은 곧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